안녕하세요, 경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강에서 스케치했던 카페 테이블을 채색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는 3강을 보고 해오셔도 되고 다운로드 링크에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스케치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화면처럼 사진으로 불러오기로 레이어를 여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직 레이어의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은 4강 영상을 먼저 진행 후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면을 따볼 거예요. 일단 저처럼 자료 이미지를 옆에 두신 분들은 자료 사진 레이어를 꾹 눌러서 제일 위로 옮겨주세요. 러프 스케치는 안 쓸 거라서 끄시면 되는데 이 라떼아트 부분은 나중에 써야 돼서 이 친구만 떼낼게요. 선택, 올가미 툴로 잘라서 손가락 3개를 아래로 쓸어서 자르기 및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친구만 새로운 레이어에 따로 뜯어졌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름 바꾸시면 좋아요. 이 레이어도 채색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곱하기로 두겠습니다. 나머지 러프 스케치는 끌게요. 이제 하나하나 레이어를 구분하며 면을 땁니다. 큰 것부터 하시면 돼요. 일단 배경색을 눈으로 잘 관찰해서 이 색을 끌어다가 캔버스에 부어버릴게요. 자료를 잠시 꺼보면 꽉 메워져 있죠? 넓은 영역에 색을 채울 때는 이렇게 그냥 부어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료에 가려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레이어를 추가해서 테이블에 면을 땁니다. 브러쉬는 잉크의 테크니컬 펜 같은 경계가 딱딱한 브러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곡선을 쭉 긋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세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인에 맞게 잘 조절해 주시고 색을 그냥 부어버리니까 넘어가죠. 요거 자료 사진을 꺼보면 여기가 뚫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그리실 때는 감으로 다 메워서 선을 그으신 다음 그 다음에 색을 끌어 넣으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자료를 꺼서 면 채우기를 먼저 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레이어 추가하면서 계속 진행할게요. 나무 트레이를 땁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해 머그컵에 면을 딸게요. 구멍이 뚫리지 않게 잘 메워주세요. 간혹 이렇게 경계가 지는 분들 있죠? 그럼 일단 색을 부은 다음에 펜을 떼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쭉 하시면 색이 잘 덮입니다. 레이어가 많아지면 힘드니까 이 머그컵을 그렸던 레이어에 숟가락과 쿠키도 면을 따줄게요. 각 개체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면 한 레이어에 관리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뒤에 있는 접시가 트레이에 살짝 가려져 있죠? 이럴 때는 나무 트레이 레이어 아래다가 접시를 그려서 관리하시는 게 편해요. 가려져 있는 물체는 레이어 순서를 아래쪽에 두시면 됩니다. 접시 위에다가 마카롱 면도 따겠습니다. 그 다음 머그컵 레이어 위에 아몬드, 커피의 면도 딸게요. 네, 이렇게 면을 다 땄습니다. 이 순서대로 예쁘게 면 따기를 마무리해보세요. 자, 이제 밑색을 칠해볼까요? 밑색은 그림의 색감 세팅, 대강의 빛과 그림자의 방향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넓은 브러쉬로 가볍게만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러쉬는 목탄, 포도나무 목탄을 사용하시면 돼요.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은 분무기,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세요. 색을 쓰는 게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밑색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참조 기능으로 켜서 스포이드해서 사용해주세요. 먼저 손가락 2개로 오른쪽으로 쓸어서 레이어를 잠깁니다. 제스처가 아직 어려우신 분은 레이어를 클릭해서
알파 채널 잠금을 직접 눌러서 잠궈주세요. 이제 각각 레이어에 칠을 해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혹시 면 땄을 때의 색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잠궈둔 상태에서 바꿀 색을 선택하고 레이어를 클릭해 레이어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큰 것부터 채색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조금 밝혀준 다음 의자의 꺾인 면을 어두운 색으로 칠할게요. 입체감을 위해서 주변도 어둡게 툭툭 가볍게 칠게요. 쿠션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 다음 테이블 레이어로 갑니다. 지금 밝은 벽이 반사되어 있죠. 세로로 터치해서 표현합니다. 확대해보면 벽의 경계가 보이니까 브러쉬를 적당히 작게 조절해서 어느 정도의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이 색 그대로 테이블의 아래와 위를 적당히 밝혀줍니다. 아주 약하게 툭툭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접시입니다. 대리석 같은 질감은 나중에 표현할 거니까 일단 한 톤 밝게 색을 덮을게요. 레이어 추가, 클리핑을 걸어서 금색 테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도 알파 채널 잠금해서 밝은 노란과 약간 붉은 갈색으로 금의 느낌을 내줍니다. 그 다음 마카롱 레이어로 가서 밝은 윗면과 어두운 옆면을 가볍게 표현해주세요. 그 다음 나무 트레이를 하겠습니다. 역시 나무 결은 나중에 표현할 거예요. 위쪽은 밝은 나무, 아래쪽은 비교적 어두운 나무니까 서로 어울리는 색을 잘 섞어서 칠합니다. 빛을 받고 있는 이 엣지는 밝은 색으로 한번 칠해줍니다.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 머그컵 레이어로 갑니다. 숟가락부터 해볼게요. 사진을 보면 밝은 부분은 약간 노란 기운이 있는 밝은 색이니까 완전한 흰색이 아닌 노란 기운이 있는 밝은 색을 골라서 밝혀줍니다. 내가 쓰던 색의 오른쪽 아래, 즉 채도가 있는 어두운 색으로 어두움을 표현해보세요. 그 다음은 쿠키. 쿠키의 가운데는 노란 기운이 도는 밝은 색으로 밝힌 다음 쿠키의 가장자리에 탄 부분 표현을 위해서 붉은 오렌지색 계열의 갈색으로 예쁘게 구워주세요. 색은 계속 이것저것 써보면서 색 감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 머그컵입니다. 머그컵과 쿠키가 가깝기 때문에 넓은 브러쉬로 작업하려면 머그컵까지 침범하게 될 거예요. 이때는 선택, 올가미 툴로 머그컵 전체를 먼저 잡은 다음 이렇게 칠하시면 안 넘어가요. 차분한 밝은 연두톤으로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큰 브러쉬로 툭툭 쳐주세요. 컵의 아래와 오른쪽 면, 손잡이 부분을 채도가 있는 어두운 색으로 어둡게 눌러줍니다. 아래는 둥글게 말려 있으니 아래에 집중해서 어두움을 더 넣을게요. 컵의 윗면은 녹색빛이 거의 없는 부분이니 밝게 칠해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라떼에 크리미한 색을 넣을게요. 이 라떼 아트 레이어는 헷갈리니까 불투명도를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주세요. 하얀색이 많이 섞인 이런 색으로 크리미함을 표현하면 되고 사실 이런저런 색을 많이 섞어야 돼요. 붉은 갈색, 베이지색 등등 이것저것 막 섞어 보시고요. 제가 칠하는 과정 살짝 보시면서 3-4가지 색으로 라떼를 꾸며보세요.
이렇게 미색이 끝났습니다. 이제 대리석과 도마의 질감을 표현할게요. 점점 레이어가 많아져서 헷갈리니까 잘 보고 따라오세요. 브러쉬는 프로크리에이트, 인피니트 둘 다 6B 연필 사용하시면 돼요. 먼저 테이블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주세요. 질감이라고 레이어명을 바꾸고 블렌딩 모드를 곱하기, 불투명도는 50%로 놓을게요. 활색을 골라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크게 해놓으시고 사진 보시면 얇게 보이는 대리석 질감을 표현합니다. 거칠게 꺾여있는 선을 그려보세요. 효과가 조금 강하니까 불투명도를 30 정도로 낮출게요. 접시도 금색 D 레이어 아래에 질감 레이어를 추가하고 곱하기 모드 약 80% 불투명도로 두고 사진을 보고 곡선으로 꿀렁이는 듯한 대리석 질감을 표현해주세요. 나무 트레이도 질감 레이어를 추가하고 내가 썼던 색을 추출해 발라봅니다. 색이 괜찮다면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나무 질감은 힘을 줬다가 뺐다가 곡선을 쓱쓱 그리면 편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나무 트레이의 방향대로 불규칙한 곡선을 쓱쓱 그어보세요. 여기 옆면에도 가로로 져있는 질감을 잘 표현합니다. 이대로는 뭔가 아쉬워서 질감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클리핑을 걸고 질감 밝음이라고 할게요. 보통 모드 그대로 밝은 색을 조금 추가해서 결을 과장할게요. 여기도 나무 도마에 어울리는 밝은 색을 골라서 살짝 칠합니다. 여기 라떼를 그려놓았던 레이어에도 역시 클리핑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완전 흰색 말고 라떼랑 어울리는 색이 살짝 껴있는 밝은 색을 골라줍니다. 라떼 아트를 일단 형태에 집중해서 그려보세요. 그리고 지우개도 내가 썼던 6B 연필 브러쉬 골라서 커피가 드러나야 되는 부분을 지워내면서 모양을 낼게요. 라떼아트 스케치는 이제 그냥 끌게요. 사진을 보면서 형태를 만듭니다. 더 부드러운 브러쉬면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질감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자와 빛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그림자를 해보겠습니다. 밑색에서 많은 것을 칠해두었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은 없어요. 빛에 의해서 진 그림자를 눈으로 잘 찾으면서 그려봅시다. 테이블 먼저 해볼까요? 테이블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을 걸어주세요. 곱하기 모드에 불투명도는 50% 정도로 둡니다. 레이어명도 그림자라고 바꿀게요. 목탄 브러쉬로 계속 갈게요. 트레이의 두께감 그대로 테이블에 반사되게 그릴게요. 머그컵의 크기도 잘 체크하셔서 적당히 드러나게 컵 모양처럼 잘 그려줍니다. 여기 숟가락 손잡이나 컵 손잡이 반사된 것도 그려주시면 좋겠죠. 이 마카롱 접시의 그림자도 그려줍니다. 여기 보면 밝은 벽과 대비되는 어두움이 있죠? 조금 더 눌러줄게요. 사진 잘 관찰하셔서 어두운 부분들 나도 어둡게 눌러줍니다. 그림자의 정도는 원하는 만큼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카롱 접시에도 곱하기에 클리핑 레이어를 추가해서 어두움을 추가해보세요.
그 다음 나무 트레이에 레이어를 추가, 클리핑을 걸고 곱하기, 불투명도는 약 60으로 놓겠습니다. 색을 체크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으로 컵 아래에 있는 홈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모서리의 그림자를 그립니다. 쿠키 아래에도 그림자를 넣을게요. 숟가락 아래에 그림자를 넣습니다. 여기 숟가락의 목 부분은 곡선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물체는 그림자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림자가 얇고 많이 보여집니다. 다시 바닥과 맞닿는 부분은 얇은 그림자로 표현해주세요. 그 다음 머그컵에도 레이어를 추가, 클리핑을 걸고 곱하기로 바꿔서 불투명도를 줄입니다. 내가 썼던 색을 추출해 더 어두운 색을 고릅니다. 색을 체크하시고 사진에서 보이는 얇고 진한 그림자를 위주로 먼저 표현해 볼게요. 적당히 표현한 후에는 넓은 그림자도 추가하시거나 지저분한 부분을 정돈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빛도 넣어야 돼서 이따 더 정돈이 될 거예요. 쿠키의 그림자는 각진 느낌을 살리기 위해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서 세모지게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저는 오렌지 컬러를 넓게 슬쩍 추가 터치해서 너무 탄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했어요. 숟가락도 넓은 그림자를 먼저 칠하고 얇은 6B 연필로 선택해 얇고 선명한 그림자도 표현합니다. 브러쉬는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쓰시면 돼요. 숟가락 머리 부분에 주변이 반사된 것도 선명하게 표현하세요. 채색하다 보니 그림이 좀 칙칙해졌나 싶어서 머그컵 레이어에 들어가 좀 밝은 연두를 입혀줬어요. 밑색과 그림자 단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제 빛과 하이라이트만 넣으면 되겠네요. 이제 레이어가 점점 많아지죠? 영상 쫓아오느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셔야 돼요. 넓은 곳 칠할 때는 목탄 브러쉬, 얇은 곳 칠할 땐 6B 연필 사용하세요. 이 사진은 빛이 많이 들지 않아서 많이 표현하실 건 없어요. 일단 딱히 레이어 추가 없이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이 금색 링 같은 부분들은 직접 칠해주시면 돼요. 마카롱 윗면도 살짝 빛 넣어줄게요. 나무 트레이에 레이어를 추가해 클리핑을 걸어주시고 하드라이트 모드로 바꿉니다. 색을 골라서 테스트 해보시고 여기 꺾인 면에 빛이 많이 들어오네요. 요 엣지 부분만 빛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머그컵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리핑을 걸고 오버레이를 걸어줍니다. 숟가락을 잘 관찰해서 얇게 빛나는 부분을 6B 연필로 칠해줍니다. 빛이 강하게 드는 부분은 다 관찰을 해주세요. 효과가 너무 강하면 레이어 불투명도를 조절해주세요. 쿠키는 매트한 재질이라서 빛이 거의 안 보이니까 바로 머그컵 넘어갈게요. 사진 보시면 빛 드는 부분들이 딱 보일 거예요.
제 화면도 보시면서 빛을 그려보세요. 저는 그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졌네요. 지우개를 목탄 브러쉬로 골라서 그렸던 빛을 좀 덜어내겠습니다. 이때 여전히 지저분해서 이따 더 지워냅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반사광을 표현할게요. 사진 보시면 은은하게 창문에서 오는 푸른빛이 보일 거예요. 칙칙하던 그림도 반사광을 얹으면 생기가 도니까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숟가락에도 푸른 기운 살짝 얹을게요. 마카롱이 담긴 접시에도 반사광이라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은근하게 툭툭 묻혀줄게요. 네, 이렇게 빛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림자 단계와 빛 단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제 보정할 부분은 보정하고 지저분한 부분은 정리해서 그림을 마무리하면 돼요. 라떼 아트가 너무 칙칙해 보여서 라떼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오버레이 모드로 바꿔줄게요. 색을 바르면 이렇게 채도가 높아져요. 이걸 이용해서 약간 주황색으로 주황 기운을 얹어줬어요. 사진에서는 원래 칙칙한 색이 맞지만 사진의 색 그대로 그리면 그림은 칙칙해질 수 있으니 색을 조금 과장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사진 보시면 테이블에 벽에 액자가 반사된 것이 보이시죠? 일단 테이블 위에 액자라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리핑을 걸게요. 보통 모드로 두시고 너무 디테일할 필요 없이 살짝 액자의 형태를 그려주세요. 주인공이 아닌 물체는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다 그렸고요. 레이어 모드를 곱하기로 바꿔서 너무 티나지 않을 만큼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춥니다.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죠? 그 다음 저는 스케치 선이 너무 까매서 그림이 좀 투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스케치 한번 꺼볼게요. 짠! 채색을 잘 진행하셨다면 스케치를 꺼도 꽤 이쁜 그림이 됩니다. 일단 선이 너무 까매서 투박한 것 같으니까 색을 좀 이쁘게 바꿔볼게요. 이 선따기 레이어를 알파 채널 잠금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색을 위에 슥슥 칠하시면 잠궈둔 테두리에만 색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울리는 색으로 자꾸 바꿔가면서 색을 얹으시면 검정색보다는 더 잘 어우러져서 그림이 더 예뻐 보여요. 이 테두리 색 고르실 때는 주변에 바른 색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하셔야 티가 나요. 티가 너무 안 나면 뭉개지는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적당히 티 날 수 있게 색을 좀 어둡게 잘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끝내셔도 좋지만 저는 그림자 레이어에 들어가서 목탄 브러쉬를 지우개로 골라서 살짝 지워내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게요.
테두리 색을 바꾸기 전과 후입니다. 차이가 엄청 크지 않나요? 네, 이렇게 또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디를 관찰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면 좋을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느라 말을 정말 또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레이어 안 헷갈리고 잘 추가하면서 그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진행되는 법을 익혔으니 이제 다양한 그림체도 접해보실 수 있도록 영상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